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볼 텐데,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 경기, 충청 등 오전 미세먼지 나쁨, 낮부터 쌀쌀해져 라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죠. 날씨인데 하여튼 지금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세먼지도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기온이 낮아져 산발적으로 이런 식으로 일부 지역들에는 이제 눈이 쌓이거나 눈이 흩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외출하실 때는 이제 우산을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른 기사를 보면 이제 롯데가 이제 롯데랑 LG가 어제 좀 많이 재계 좀 큰 그룹들이 좀 변화를 하는 시도가 있었죠. 이제 롯데 같은 경우는 임원들이 최근 굉장히 임원 수를 감축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 50대 대표를 배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해 대비해서 이제 임원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롯데 같은 경우 구조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빨리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임원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보시면 임원 직급도 6단계에서 5단계로 슬림화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같은 경우는 이제 오너 본인이 워낙 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 아버지 세대의 임원들을 계속적으로 쓰면서 신규 참모들을 대거 발탁하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의사결정이 잘못하면 실수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기존의 아버지 세대의 그런 임원들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어느 정도 해주면서 새로운 혁신을 위한 신구 조화를 하기 위한 그런 행보가 나왔다. 약간 롯데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롯데는 이제 대거 그냥 물갈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LG는 좀 같이 밸런스를 가지면서 변화를 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본부장급에서의 세대 교체 인사라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실무진 쪽에서의 어떻게 보면 좀 세대 교체가 단행됐다라고도 볼 수는 있긴 하겠네요. 네. 그리고 계열 분리 확정 이 내용은 계속 내용이 나오고 있던 거고, 두 회사에 대해서는 상장사인 두 회사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던 거고, 실리콘웍스라는 회사도 상장돼 있는데 사실 LG라는 간판을 안 달고 있기 때문에 LG 계열사인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것도 이제 신규 지주사 설립하는 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G가 이제 5월에 이제 계열 분리가 차근차근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첫 발을 내디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5월 1일자로, 내년 5월 1일자로 존속법인 회사 LG와 신설회사 LG 이거 가칭이죠. 지주사로 재편돼서 출범하게 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는 그런 계열 분리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계열 분리 과정 속에서 LG 상사와 LG 하우스의 기업 가치가 새로운 그룹의 그러니까 구본준 계열의 그룹의 핵심 지주사가 계열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고, 어제 약간 LG 상사는 하락하고, 하락한다고 해도 그런 일정 부분 조정성 하락이었는데, LG 하우스는 또 올라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를 보면 SKT 새로운 사명 티모 상표 출원 그런 얘기 나왔고, 약간 어제 SKT 임시 주총에서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플라잉카 관련주가 장중에 일시적으로 올랐던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SK텔레콤도 플라잉카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고, 하여튼 플라잉카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여기 보시면
팀의 모빌리티의 사명이라는 예측도 제기 뭐 그런 식으로 뭐 내용이 나와 있어요. 티모 뭐 두건과 영문 뭐 상표를 출원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행보가 나오고 있다라고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요거 우버랑 이렇게 합작해서 뭐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혁신 구조도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버와의 협력이 강화하는 SK텔레콤이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뭐 이전 기사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 부분이고, 어제 임시 주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삼성화재는 이제 중국 최대 IT 기업 뭐 텐센트 등과 이제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해서 중국 보험 시장을 정조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러니까 약간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 중국을 지금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게 화재 보험, 손해보험이라는 것에 항상 좀 중요한 부분이 자동차 보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이런 것도 예상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동차 판매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 보면 손해보험, 그럼 자동차 보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자동차 업계는 어떻게 보면 중국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삼성화재도 중국 시장에 뛰어들므로 인해서 자동차 업종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 뭐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 찾아보시면 되겠고, 여기 그리고 다른 기사는 요거 GTX-C 개통된 유동인구가 430만, 동북권을 서울 제4도심으로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GTX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는 점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그런 가운데 뭐 스마트시티라는 내용도 이렇게 같이 뭐 이게 해법이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데, 스마트시티 그러니까 ICT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물론 최근에 뭐 테마성으로 굉장히 올라온 부분들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되는 분야다라는 거 체크해 놓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는 코로나 관련 기사들을 조금 다룰까 해요. 코로나 관련 기사 지금 정부에서는 12월 초 매일 600명 전망이란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럼에도 뭐 2.5단계는 이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뭐 하여튼 이런 상황이고, 뭐 다른 기사 보면 실제 확진자 1000명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 2월 3월 그 코로나 그 상황일 때 900 몇 명이 최고치였거든요. 하루 신규 확진자. 근데 1000명이 넘는다는 것은 이 고점을 갱신한다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이게 수도권에서의 발생 부분이라 뭐 1000명 이상 그 이상 더 쭉쭉 더 신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미 풀려버린 유동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더 증가시키면 증가시켰지, 지금 재난지원금 3차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가시키면 증가시켰지, 이거를 회수한다는 이야기는 나오기 힘든 상황이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규 코로나 확진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지수가 크게 흔들릴 수는 있어도, 지수가 그 3월 그런 저점처럼 완전 붕괴되기에는 이게 구조적으로 힘든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유동성,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시장은 봐야겠다. 그러니까 결론은 크게 흔들릴 수는 있다라는 거, 이러한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거 감안을 하고 시장은 봐야 된다라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봐야 되겠고, 그리고 뭐 지금 전문가들 계속적으로 올려야 된다. 우리 코로나 초기에도 전문가들 뭐 의사협회도 그렇고 해외 입국 해외에서 들어온 거 막아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지만 정부 대응이 좀 느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이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선방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 어떻게 보면 다른 선진국들이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상위권에 방역과 뭐 대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우리나라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들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고는 생각도 들지만 현재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경제라는 측면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굉장히 좀 난해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결국 경제가 또 뭐 안 돌아가면 굉장히 뭐 방역이 잘 돼도 또 그거 굉장히 힘들 상황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라 굉장히 경제를 우선시하냐 방역을 우선시하냐 굉장히 지금 각 전 세계 정부들이 입장이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든 그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잘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고비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뭐 WHO는 뭐 한마디로 해소리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지금 우리나라는 에어로빅 학원에서 굉장히 지금 집단감이 발생하고 있는데 얘네는 약간 하여튼 여기까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뭐 의구심이 3가지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이고 치료제도 아니고 그냥 백신이에요. 백신. 그러니까 백신과 치료제를 우리가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게 백신은 이제 예방 접종인 거고 이제 치료제는 정말 치료를 하는 그런 건데 하여튼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이고 치료제고 너무 과하게 기대감 갖지 말자.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결국엔 개장전 이야기에서 어제도 이야기했었고 뭐 그전에도 이야기했었던 부분 재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급락이 나왔던 최근에 시즌 같은 경우는 그때 급락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샀었거든요. 어제 좀 장중에 반등이 나왔었는데 하여튼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이제 뭐 시즌을 보자는 건 아니고 하여튼 진단키트 관련해서 정말 많이 빠진 종목들은 오히려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도 아닌가. 물론 이게 굉장히 세분화돼서 이렇게 분할로 잡을 생각을 하면서 CJ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이렇게 급락 나올 때 그냥 물타기식 분할 매수하려고 들어왔는데 반등 나오기를 어쉽구나 하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한 거라고 저는 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뭐 기존의 진단키트 보유자분들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는데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도 미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오히려 크게 좀 분할로 잡아가는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 시점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라는 게 경쟁은 심해지지만 결국에는 뭐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거니까 왜? 걸렸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진단키트가 없으면 안 되겠죠. 네. 하여튼 그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이게 물론 백신을 맞으면 예방접종으로 해서 이제 안 걸리겠지 할 수 있겠는데,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이제 추후에 뭐 몸에 이상이 있으면 진단키트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치료제 같은 경우도 뭐 진단키트로 확인을 해서 치료제를 뭐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저는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고 굉장히 조금 방어적으로 주식하는 것처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이거에 과다하게 기대를 하면은 오히려 좀 힘든 실망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증시에서는 뭐 항공주라든지 여행주들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럼 어쨌든 이런 뭐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되고, 뭐 그리고 조심하면서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당장 우리가 눈앞에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1000명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를 보려고 하는데,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쉬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말로 넘어가는 사이에도 뭐 블랙 프라이데이로 조기 폐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뭐 멈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휴장을 했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유럽 증시 어떻게 됐나를 봐야겠는데, 유럽 증시가 굉장히 혼조를 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신없네요. 독일도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마지막에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프랑스도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결국 이런 식으로 뭐 정신없는 흐름이 오늘 장 나와줄 가능성이 있고, 시가 같은 경우는 결국에 미국 증시는 쉬었으니까 뭐 유럽 증시 이렇게 마이너스 됐지만 이게 그게 크게 마이너스가 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 뭐 기초 체력을 테스트하는 시가 형성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기본적으로 어제 삼성전자가 양봉을 좀 올라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시가 뜨면서 코스피도 같이 시가 좀 떠주는 그러한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에 대한 뭐 상황은 있는데, 어쨌든 장중에 굉장히 그냥 오늘 하루 자체가 어제랑 동일하게 좀 조정을 주는 그런 하루 연출되면서 굉장히 좀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조금 더 저는 좀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지수를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어제 이게 양봉으로 이게 음봉을 거의 다 잡았어요. 거의 다 뭐 다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살짝 높이 올라왔으니까 이 캔들을. 하지만 이제 양봉이 나오고 또 시가만 뜨고 또 음봉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바로 치고 올라갈 수가 있겠기도 하지만, 외국인 매수세에 따라서 약간 패턴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단기적으로 이 캔들 패턴적으로만 봤을 때,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바로 치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나 라는, 물론 삼성전자 관련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들도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어쨌든 시장 열려봐야 아는 거 아닌가 라는 의견이고, 일단 뭐 무리하게 뭐 삼성전자를 따라가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 그냥 오히려 눌릴 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코스피 지수를 산다는 느낌으로 삼성전자에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좀 이렇게 뭐 현재 몸통 자체는 이런 식으로 낮아지고 있잖아요.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좀 더 눌러주면서 66,000원 깨진 다음에 조금 그때부터 오히려 관심을 가지는 게, 뭐 매매를 한다면 그렇지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 있고, 좀 이런 식으로 크게 흔들어 줄 때 오히려 좀 지수랑 같이 이렇게 흔들어 줄 때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뭐 의견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시장이 열려봐야 되겠다. 만약에 이렇게 양봉을 치고 나가면 좀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보면서, 또 이 양봉에 대한 흐름을 보면서 다음 주 어떻게 조정해주면 괜찮은 흐름이 조정을 주면서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삼성전자 보유자 분이라면 가급적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20일 이동평균선을 그냥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되겠고, 장기적으로는 중단기적으로는 요 캔들이고,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무난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를 보면 이게 통신업종이 좀 나왔는데, 통신업종도 살짝 볼까요? 어제 뭐 제가 LGU 플러스 영상도 따로 찍었었는데, 뭐 참고하실 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그러니까 LGU 플러스 때문에 사실 통신업종 지수가 올라온 거고, 이제 통신업종에 대해서는 뭐 LGU 플러스를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결국 3사잖아요. 3사 이렇게 3사인데, 3사에 뭐 알뜰폰 사업자까지 해서 지금 코스피에는 4사가 지금 상장돼 있는데, 통신업종이. 그래서 LGU 플러스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도 있고, 또 이제 경제가 좀 뭐랄까 할까요? 좀 더뎌지고 좀 코로나로 영향을 많이 받은, 분명 정부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통신비 가게 뭐 이미 2만원씩 뿌리기도 했었죠. 저번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뭐 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 사업자가 된 부분도 있는데, 알뜰폰 사업자가 되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알뜰폰을 좀 더 강화하려는 정부의 그런 행보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그러한 예측해볼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도 뭐 참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그냥 제 의견이고 그냥 소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 항상 저는 가능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해드리면서, 뭐 통신업종에 대해서도 지수 차트 보면서 살짝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부터 보죠. 코스닥부터 보면, 통신업종은 이제 코스피의 통신업종이었어요. 코스닥은 이제 양봉이 나왔어요. 10일 이동평균선 지지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온 흐름인데, 양봉 나왔으니까 이렇게 양봉 또 뽑아줄 수도 있는 거지만, 이제 또 뭐 음봉으로 좀 피곤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있다라는 거. 하여튼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장을 볼 때 이제 여기서 어쨌든 제가 계속 이야기해드리던 850포인트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움직임이 이제 이런 식으로 흔들리는 과정에서는 좀 시장이 지루하고 피곤하고 수익을 내기 어렵고 또 오히려 손실이 커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시장이 열릴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뭐 지금 850포인트가 지금 거의 60일 이동평선가 지금 따라오는 20일 이동평선도 닫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선 중요하다. 기어 들어오면 좀 안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기어 들어오는 순간, 850 밑으로 기어 들어오는 순간 바로 120 이동평균선까지의 하락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뭐 이 위에서는 뭐 무난한 흐름, 뭐 왔다 갔다 그런 흐름 내지 뭐 치고 올라가면 더 좋은 거고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코스닥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도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코스피 일단 양봉이 나왔어요. 양봉이 나오고 이렇게 쳐주면 굉장히 가장 뭐 베스트하죠. 베스트한데 일단은 여기 5일 이동평선 뭐 지지를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세 번째 지지의 연장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만약에 다시 한번 5일 이동평선 밑으로 살짝 친다면 깨고 내려올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깨고 내려온다면 10일 이동평선도 무난하게 깰 가능성 열어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결국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코로나 핑계를 가지고 이렇게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를 조금 더 비중 있게 보고 만약에 오늘 양봉 나와주면 오히려 이 양봉 사이즈에 따라 조금 해석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긴 하겠지만 사이즈에 따라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면 결국엔 이 흐름의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조금 크게 나오면 레벨업, 지수의 레벨업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코스피 지수다라는 거 이야기해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있고,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영상 마무리합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